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이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호 속에 그동안의 성과를 강조한 한편 민주당 측의 야유와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미전역 곳곳에서 폭풍이 불어닥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에서는 폭우로 토네이도주의보가 발령됐고 중서부 지역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화이트아웃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세크라멘토 지역의 강과 하천에서 무분별하게 투기된 대량의 주사기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렌트비 관련 각종 수수료 부과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제, 이제 한국 차례가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보다 4배나 높은 관세를 내고 있다고 압박했는데요.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문제를 꺼내면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도와주는데도 평균 관세는 미국의 4배라며 우방이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한미 FTA로 대부분 무관세인데 왜 4배나 높다는 건지 근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상호 관세는 물론 방위비 증액을 위한 명백한 압박 신호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 한국과 일본이 수조 달러를 투자해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또 조선업 부활을 위해 백악관에 조선업 사무국을 만들 것이라고 예고해 한국 기업의 수혜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반면 삼성 등 우리 기업이 보조금 혜택을 받던 반도체법은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의 회동을 위해 현지 시간 5일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신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언급과 관련해 사실 양국 간 관세가 거의 없는 것이어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우리 통상관계부처가 미국의 상무부나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협의가 되고 있어서 좋은 결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비 증액 우려에 대해선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면서 오랜 동맹의 정신에 입각해 원만하게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본 역시 논의 의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이 자동차에 대해 한 달 동안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차에 대해 한 달 동안 관세 적용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자동차에 한해서 예외를 적용한 겁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giving them an exemption for 1 month so they are not at an economic disadvantage.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실제 GM의 경우 지난해 미국에 판매한 자동차 269만 대 중 71만 대를 멕시코에서 생산했으며 포드와 스텔란티스도 미국 판매량의 20% 안팎을 멕시코에서 생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악관은 다만 자동차 외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별 국가들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감안해 상호 관세를 예외 없이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The reciprocal tariffs will go into effect on April 2nd, and he feels strongly about that. No matter what, no exemptions.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관세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다소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전화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트루도 총리를 또 한 번 주지사로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약한 국경 정책이 미국이 겪고 있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불법 이민과 펜타닐 문제의 원인이 캐나다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부활했다며 취임 후 성과를 강조했는데요. 연설 도중 민주당 측의 야유와 항의가 이어지면서 의원이 강제 퇴장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립박수를 받으며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연방정부 예산 축소와 국경 보안 강화 등 첫 6주 동안의 성과를 강조합니다. They heard my words and they chose not to come. Imposed an immediate freeze on all federal hiring, a freeze on all new federal regulations, and a freeze on all foreign aid.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민주당 측에 대한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In comparison, under Joe Biden, the worst president in American history, there were hundreds of thousands of illegal crossings a month, and virtually all of them, including murderers, drug dealers, gang members, and people from mental institutions and insane asylums, were released into our country. Who would want to do that? Our justice system has been turned upside down by radical left lunatics. Many jurisdictions virtually ceased enforcing the law against dangerous repeat offenders while weaponizing law enforcement against political opponents like me. 이어 에너지 산업과 관세 정책 등을 강조하며 더욱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습니다. 회의장에 있던 절반은 환호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하고 있던 나머지 절반은 야유와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연설 도중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한 민주당 하원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를 이어가다 회의장에서 퇴장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I was talking about Medicaid. I didn't just say you don't have a mandate. I said you don't have a mandate to cut Medicaid. And I mentioned that the cap should be lifted higher on Social Security.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39분이 넘는 연설을 이어가면서 지난 1964년 이후 가장 긴 국정연설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연설을 놓고 공화당 측에선 미국을 황금기로 이끌 연설이었다며 극찬이 이어졌지만 민주당 측은 대통령 때문에 미국인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일각에선 미국 정치에 극단적 분열을 보여준 연설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선 75%가 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연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 전역 곳곳을 강타한 폭풍의 여파로 동부 지역에서는 폭우가, 중서부 지역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겨울 폭풍으로 현재 사우스다코타와 아이오와 등 중서부 5개 지역에서 시속 60마일 이상에 달하는 돌풍을 동반한 눈이 내리면서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네폴리스에서는 9.5인치, 미시건주 샌즈타운에서는 16인치에 달하는 폭설이 기록됐으며 팀밀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 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이오와주에서는 화이트아웃 현상이 벌어지면서 외출을 삼가하라는 긴급 경보가 내려졌으며 35번 고속도로에서는 여러 건의 연쇄 추돌 사고도 보고됐습니다. 동부 지역에서는 폭풍이 시속 70마일에 달하는 강풍을 몰고 오면서 버지니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일부 지역에 토네이도 주의보와 심한 폭풍우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뉴욕시도 저녁 퇴근 시간대에 가장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1인치의 비가 쏟아지고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악천후로 인해 700편 이상의 미국 내 항공편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토네이도를 동반한 강력한 폭풍이 남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미시시피에서는 최소 3명이 숨지고 수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미시시피 비상관리국에 따르면 강풍으로 쓰러진 전선에 감전되거나 나무가 차량과 사람을 덮치면서 3명이 숨졌고 메디슨 카운티에서 2명, 웨인 카운티에서 4명 등 모두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메디슨과 웨인을 포함한 5개 카운티에서 나무와 전선이 쓰러지면서 주택이 파손되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텍사스에서도 EF1 등급 토네이도가 발생해 건물 피해가 보고됐으며 오클라호마에서 최소 6건, 루이지애나 북부에서도 2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도 미드 애틀랜틱과 동부 지역에서 강풍과 우박, 추가적인 토네이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크라멘토 지역의 한 환경보호단체가 강과 하천에서 대량의 주사기가 발견되고 있다며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리버시티 워터웨이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강과 하천에서 수거한 주사기만 19,000개가 넘으며 이는 5갤런 용량의 17개 통을 가득 채울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겨울철 수위 변화로 주사기와 기타 쓰레기가 수마일 이상 떠다니다가 모래나 덤불 속에 묻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발견될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Our concern was not necessarily just that we're finding needles, but what other impacts that has on society, not just within the camps, but downstream. Because they float, they end up everywhere.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영하는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의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주사기가 적절히 회수되지 않을 경우 무분별하게 버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보다 투명한 운영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렌트비 관련 각종 수수료 부과가 금지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법안 SB 611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집주인이나 임대 대리인은 퇴거 통지 등 임대계약 종료와 관련된 문서 전달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월 렌트비나 디파짓을 수표로 지불하더라도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한 달 임대료를 초과한 보증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 복무 중인 세입자에게 신용점수나 주거 이력 등의 이유로 더 높은 디파짓을 요구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군 복무자가 임대료를 모두 납부했을 때는 집주인이 여분의 디파짓을 6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당국은 이번 법안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연간 예산이 8,4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최대 연방기관인 국방부가 본격적인 인력 감원에 돌입했습니다. 군사서비스 공급망을 관리하는 국방물류국은 이번 주 수습 직원 100여 명이 해고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물류국은 현재 2만 5천여 명의 직원이 버지니아 본부를 중심으로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 예산을 삭감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임무 핵심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5,400명의 수습 직원을 상대로 한 1차 해고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규모 인력 감원은 정부 효율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앞서 환경보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그리고 국립해양대기청에서 인력 감원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텍사스주에 떨어진 정체불명의 물체가 국경 순찰대의 감시 비행선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경 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쯤 텍사스 남부 패트리 아일랜드에서 테더드 에어로스텔 레이더 시스템이 강풍과 함께 이탈했습니다. 이후 600마일을 표류한 끝에 퀼란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헌트 카운티 퀼란의 한 목장에 착륙한 비행선을 목격한 주민들은 트럭 크기의 금속 구조물이 포함된 대형 천막 같은 물체가 나타났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감시 비행선은 길이 약 200피트, 직경 약 65피트 규모로 헬륨이 충전되며 최대 6명의 운용 인력이 발사와 회수하는 시스템입니다. 당국은 이 감시 시스템이 저고도 항공기 감시와 마약 밀입국 단속에 활용되며 남서부 국경과 멕시코만, 카리브해 연안 등에서 불법 항공기 감시에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경 순찰대는 주와 연방 당국과 협력해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반감을 갖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테슬라 충전소에 불을 지르는 등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경찰에 따르면 최근 리틀턴의 쇼핑센터에서 테슬라 충전소에 화재가 발생하고 7개 충전기가 파손됐습니다. 당국은 해당 화재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방화라고 결론을 내리고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최근 머스크 CEO에 대한 일부 미국인들의 반감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고 추정하면서 지난달 콜로라도주에서 40대 여성이 테슬라 딜러십 매장에 불을 지르고 매장 외벽에 나치라는 단어로 낙서를 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방화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머스크의 활동에 반대하는 연대 단체의 조직적인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 한인 의료 그룹인 한미 메디컬 그룹이 의료 서비스 혁신 기업 어센드 파트너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메디컬 그룹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네트워크 확장과 의료진 지원 등을 개선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더욱 폭넓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어센드와 파트너십을 맺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도 협력해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한미 메디컬 그룹은 지난 1989년 설립 이후 70여 명의 주치의와 400여 명의 전문의가 소속되어 있는 한인 독립 의사 네트워크로 LA 한인 사회의 대표적인 한인 의료 그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의 전국 인민대표 대회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하는 등 대체로 예년과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올해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 단어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필이 특파원입니다. 중국 선전의 한 전기차 공장. 2대의 인간형 로봇이 서로 상자를 맞잡고 들더니 선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5G 통신으로 연결된 인간형 로봇들은 단순 작업을 대신하는 것을 넘어 로봇들끼리 서로 협업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중국은 이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인공지능 같은 디지털 기술을 중국의 제조 및 시장의 강점과 결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창 총리는 스마트 커넥티드 신에너지차와 AI 휴대전화, 지능형 로봇 등 스마트 장비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올해 연구개발 예산은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3,980여억 위안, 우리 돈 80조 원으로 설정됐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같은 과학기술 혁신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加快建设国家战略人才力量，大力支持和大胆使用青年科技人才。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민간 기업들도 첨단 제품 개발에 힘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最新的人工智能技术呢，应用到各个终端上，让广大的消费者能够享受科技带来的美好生活，为中国式现代化的发展呢贡献自己的力量。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잡았습니다. 3년 연속 같은 성장 목표를 제시한 건데 소비를 늘리기 위해 재정 적자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GDP의 4%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돈 260조 원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 지방의 미분양 토지를 사들이거나 낡은 제품을 새 제품으로 바꾸는 이구환신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정부 업무 보고에는 패권주의와 일방주의,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포함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노선과 차별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보장받은 혜택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답답하신가요? 아스티바헬스는 OTC 제품과 허브 보충제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720 플렉스 혜택 카드를 즉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명태균 씨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다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어제 검찰에 출석한 강혜경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건과 관련해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검찰은 강혜경 씨를 상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오 시장의 후원자였던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냈다는 의혹인데 오 시장 측은 김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낸 사실도 몰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 시장은 또 명 씨와 관계를 끊어내는 동안 2차례 만난 게 전부라며 선거에 도움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 진술에 힘을 실었습니다. 명 씨가 오세훈 시장을 3차례 이상 만난 걸로 알고 있다고 했고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가 오 시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저희는 그 명태균에게 전달받았던 내용이나 당시 기억을 토대로 사실대로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은 오는 12일 강 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오 시장 의혹에 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명태균 씨도 오늘과 내일 이틀간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언제 이뤄질지도 관심인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가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측근들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을 댄 측근이 명태균 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명 씨가 홍 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한 녹취까지 공개됐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명태균 씨와 통화 녹음을 강혜경 씨가 공개했습니다. 홍준표 선거법 위반 고발한다 하고 박 씨한테 좀 닥치고 좀 내년 3, 4월까지 있으라고. 통화에 나온 박모 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명 씨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명 씨는 홍 시장 아들의 친구인 최모 씨 이름도 대며 또 고발을 언급합니다. 한테 홍준표 선거법 위반 고발한다고. 최 씨와 박 씨 두 사람 모두 홍 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박 씨는 2천만 원을 3차례에 걸쳐 강혜경 씨 계좌에 그리고 5천만 원은 현금으로 보냈고 최 씨는 4,300여만 원을 11차례 강 씨 계좌에 입금했다는 게 강혜경 씨 주장입니다. 두 사람은 입금할 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고 홍 시장도 이를 알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명 씨가 홍 시장 고발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 건 이런 불법성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론조사에 관여한 인물들이 대구시에 채용된 사실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 씨와 최 씨가 강혜경 씨에게 돈을 보낼 때 이름이 동원된 또 다른 박모 씨 모두 홍 시장 당선 이후 대구시 공무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최 씨는 이후 언론에 명태균 사건이 떠들썩하게 보도되자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홍 시장은 녹취에 대해 명 씨가 친분을 이용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차용 사기라며 강혜경 씨 역시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철저히 조사해 사기꾼들은 엄벌해야 한다면서 여론조사는 자신과 상관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경찰이 탄핵 심판 선고 당일 비상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가포 비상을 발령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구대, 파출소 직원까지 총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의 영상 자료까지 살펴보면서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최고 비상근무 단계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대비태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관내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기동단 책임자들에 더해 종로, 마포, 영등포 등 주요 일선 경찰서장들을 소집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당시의 영상 기록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를 나눠 각각의 대응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주요 내란 혐의자들이 재판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주된 경계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경찰은 또 MBC, JTBC 등 주요 언론사들에 대한 경비태세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참가자들이 지하철역 등 좁은 공간에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부지법 폭동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훈련한 대로 엄정 대응하자고 강조했는데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캡사이신이나 삼단봉 사용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경찰청에 가포비상 발령을 정식 건의하는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이 발령을 결정하면 탄핵심판 선고일 약 사흘 전부터 기동대는 물론이고 수사, 범죄 예방, 정보 등 모든 직군 경찰관들이 총동원됩니다. 해당 기간엔 휴가가 제한되며 일시적으로 지구대와 파출소 등 일선 경찰관들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경찰청 인력도 동원할 계획인데 어제 회의에선 이들을 위한 숙식 지원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자 지구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 하마스 간 종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하마스와 비밀리에 접촉해왔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이후 양측이 직접 대화한 전례가 없었는데요. 이스라엘의 동의나 개입 없이 하마스와 직접 대화에 나서 이례적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양측 간 대화는 인질 문제를 담당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애덤 볼러와 하마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고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최근 수주 동안 이루어졌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특히 하마스와 대화 가능성에 대해 이스라엘과 협의하긴 했지만 사전에 동의를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는데요. 볼러 특사의 임무가 인질 석방인 만큼 양측의 대화는 가자 지구에 억류된 미국 국적자 석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모든 생존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간 장기 휴전을 이끌어내는 등의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주의 구품 반입을 차단한 데 깊은 우려를 표하며 모든 인질은 조건 없이 석방돼야 하고 하마스는 인질에 대한 모욕적 대우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OECD가 출간한 한국에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출세 이해라는 책자입니다. OECD는 한국의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 즉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58%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OECD는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주택 비용 상승,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적 구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꼽았고요. 한국의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보육의 질과 접근성 향상, 육아휴직 제도 개선, 근무 연령 연장, 그리고 이민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호주가 올해 말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전면 금지할 예정인 가운데 유튜브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져 경쟁사들이 부당한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호주 당국은 오는 12월 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규정을 마련 중인데요.
규정 초안에 따르면 유튜브는 교육 목적으로 쓰일 수 있고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 영상 플랫폼 틱톡, 스냅챗 모기업인 스냅은 발끈했고요. 호주 정부가 금지 근거로 제시한 소셜미디어 기능을 유튜브가 청소년에게도 제공한다고 지적하며 유튜브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호주 통신부에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한 60대 여성이 아들 수술비로 쓸 돈 수천만 원을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고 말았는데요. 과연 돈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지난달 24일 세종시청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60대 여성은 다급한 목소리로 아들 수술비로 쓸 돈 2,600만 원을 쓰레기로 착각해 자동 집화시설에 넣었다며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집화시설에 투입된 쓰레기는 폐기물 집화장으로 이송돼 매립된다는 사실을 떠올린 시청 공무원. 서둘러 집화장에 연락해 쓰레기 반출을 중단하라고 말했고요. 돈을 잃어버린 여성도 서둘러 폐기물 집화장으로 달려갔지만 24톤 컨테이너 상자에 압축된 채 차곡차곡 쌓인 쓰레기 더미를 보고 망연자실해 돈 찾는 걸 포기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 수술비라는 말에 환경미화원들은 돈을 찾아보기로 했고요. 사방으로 흩어진 쓰레기를 8시간 동안 뒤진 끝에 5만 원권과 만원권 지폐 1,828만 원을 찾아냈습니다. 돈을 되찾은 여성은 지난 4일 세종시 홈페이지에 이 사연을 올렸고요. 직원들이 쓰레기 속에 꽁꽁 숨어있는 지폐를 하나씩 찾아줘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났다며 그들은 제 작은 사례도 받지 않고 오히려 다 못 찾아준 것을 미안해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차 자리를 맡고 있던 여성 때문에 황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지난 2일 대전의 한 백화점에 주차하려던 글쓴이, 앞차가 주차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잠시 기다리던 중 자리를 맡고 서 있는 여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서 있는 여성에게 앞차 운전자가 내 차가 먼저 왔으니 비키라고 말했지만 여성은 내가 먼저 맡았다면서 물러서지 않았다는데요. 이 장면을 본 글쓴이가 여성에게 자리를 맡는 게 어디 있느냐 비키라며 촬영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고요. 그제 어디선가 여성의 딸이 나타나 여성을 데리고 비켜섰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실제로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주차장에선 차가 먼저인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 스페인 대표 휴양지 카나리아 제도에 이례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했는데요. 한 시민이 침수된 차량 안에 갇힌 운전자를 구하는 아찔한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강물이 범람하면서 거센 물살에 차량이 떠내려갑니다. 물에 반쯤 잠긴 빨간 차량 안에는 여성 운전자가 오도 가도 못한 채 갇혀 있는데요. 이때 어디선가 나타난 남성, 망설임 없이 차량 안으로 달려가더니 우산까지 내팽개치고 운전자를 구해냅니다. 현지 시간 지난 1일부터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발생했는데요. 도로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고 해안가로 떠내려간 차량이 파도에 휩쓸려 둥둥 떠다니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이번 홍수로 차량 수천 대가 파손됐고 집 수백 채가 물에 잠겼는데요. 현지 당국은 호우 피해가 집중된 그란 카나리아 섬에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스페인 국가기상청은 오는 8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3월 5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